전 세계는 금융 완화 정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따라서 한국은 또다시 금리 결정에 우리의 상황을 보질 않고 있다. 서민들, 국민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재가 이번에 경제학자 우에다 가주오로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선임이 됐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금융 완화 유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국방과 외교는 미국과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경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국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다. 미국에 따라가지 않겠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융 완화 유지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와 지금 한국은행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국민들은 죽든 말든 무조건 미국만 따라한다. 미국과의 전혀 경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경제 사정이 너무나 다르죠. 고용 시장 그리고 소비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국민들을 우선으로 하겠다. 국민부터 살아야 된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어떻게 됩니까? 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금리는 이제 이번 달에 1월 달에 내리지 않았으나 지금 본격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을 쓰고 있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3%대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경기 부양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연준 투기꾼들이 뒤에 있는 사기업인 연준을 따라가면은 중국 국민들 다 주겠다는 거죠. 일본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미국 투기꾼의 뒤에 있는 연준을 사기업인 연준을 따라가면은 일본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사람들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간다. 그래서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경제란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중국과 일본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캐나다, 다른 여타 국가들도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만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고금리 국민 고통, 은행에 대해서 지금 타겟을 자꾸 돌리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자 장사에도 돈 많이 벌었네. 뱉어내라. 자,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은행은 지금 은행은 이제 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성을 갖고 있죠. 은행도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고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자, 은행이 지금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자선단체가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죠.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이것을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만 하게 되면은 알아서 합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은행의 성과급 퇴직금 잔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필요가 없다. 금리만 내리게 되면은 은행들도 따라서 대출 금리 내려가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을 지금 기업에 무조건 떠넘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고통 분담 이런 것들이 의도는 굉장히 좋으나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이런 이윤을 추구하는 곳에 통제를 하는 것은, 무작정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의 공공성을 가지지만, 그래서 고금리의 서민들 눈물에 빚깎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이게 은행의 문제가 아니죠. 은행이 이자 장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창용 이 사람 한 명 때문이다.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를 타고 물갈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을 다 물갈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몇 번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고, 국민들, 서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 죽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일본, 중국을 지금 따라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제는 미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고 있죠. 이것은 미국발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에 국한되는 문제지 한국에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 그래서 기준금리 5.5%까지도 지금 40%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고용 사정이 도사는 겁니다.
자, 고용 사정이 좋고 소비 시장이 좋다. 네, 이것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고용 사정이 좋아. 이거는 고용 사정과 물가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비 시장과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고용 시장이 좋으면요.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 시장도 좋고 소비 시장도 좋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좋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골디락스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골디락스 시장이 나타날 때만 아주 지금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은 거하고 한국의 고용 시장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물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아주 지금 경미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미국에 국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연준을 금리를 따라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용 총재도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 쉽지 않다는 거죠. 추가 금리 인상을 미국 따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그냥 망하는 거죠. 경기가. 자,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정부는 지금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든 경제를 좀 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창용 총재는 이 분위기 보니까 이 금리를 올리면 자기는 금리를 올려야 돼. 왜 자기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서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IMF 출신이에요. IMF 직원이었습니다. IMF 직원은 딱 하나밖에 안 합니다. 금리 인상을 시켜갖고 자산가치 폭락시키고 국민들을 거지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명분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계속 머리를 잡고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워합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자꾸 사라지니까 괴로워한다는 거다. 이 사람의 명분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다. 고용시장이 좋은 미국,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미국이 갖추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든 서민들이 지금 죽어나가든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하는 기준금리 동결하나, 지금 시장은 동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제정책이 있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있죠. 이것의 가장 큰 목표는 뭐죠? 물가 안정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을 이 두 가지 정책을 씁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자, 물가 안정을 시키는데 가장 쉬운 수단이 무엇입니까? 금리죠. 금리 조작. 금리 결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금리 정책을 쓰는 게 맞아요. 물가 안정이 목표니까 일단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물가 안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금리 결정하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경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자, 그런데 상반되게 지금 통화정책을 해야 되는,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앙은행 통화량이나 금리 등을 조정하여 경제안정 정책을 도모한다. 이 논리죠. 여기서 무조건 물가 하나만 보고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금리만 올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서로 상반되고 있다. 이 경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임명권자입니다. 대통령은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는 임명권자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물갈이 시켜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미국으로 다 갔습니다. 공장들 미국으로 전부 다 갔어요. 근데 어떻게 미국을 쳐다보고 금리 결정을 하겠습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금리와 물가 아니죠. 전혀 지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올렸던 금리가 말을 들었어야 돼. 효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시차를 두고 있겠지만 이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런다. 경기는 침체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